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막 꾸불꾸불하면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함수값, 이차함수랜다. 삼차함수. 함수값도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1차 함수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자, 요 일관된 특징 때문에 함수값을 구하기 되게 쉽고요. 이때 문제를 쉽게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푸시면 유리합니다. 직사각형 안에 꽉 차게 이렇게 대각선들을 그려주시면 굉장히 유리해요. 직사각형 안에 꽉 차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유리하다야.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를요 막 식으로 분류해서 풀 수도 있고 지저분하게 풀 수도 있지만 얘가 제일 빠르다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이와 같은 함수값 범위 문제를 풀 때는 직사각형을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양수의 기울기를 갖는 이와 같은 대각선을 그려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점은 어떤 점이에요? x가 작을 때 y도 제일 작은 값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정의역에 있는 누구다? 마이너스 2, 저기에 보이는 치역에 있는 누가 된다? 4n이 되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작은 녀석은 작은 녀석끼리. 여기는 어때요? x값도 큰 값이고 y값도 큰 값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림 딱 그릴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는 누구랑 같냐면요.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지. 그래서 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다? 그랬더니 y좌표는 뭐가 나옵니까? k-6이 나오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x자리에 선생님이 3 대입했다? 그랬더니 얘 뭐 나옵니까? k 플러스 9라고 나오네요. 그럼 미지수 2개, 식 2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했더니 k 플러스 9는 n이 나오고 k 마이너스 6은 4n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k 값 구하고 싶어. 그래서 요 식에 4 곱하겠습니다. 4k 플러스 36은 4n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두 식을 빼버리시면 우리가 원하는 k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구했더니 얘는 42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결국 3k는 마이너스 42이므로 k 값 구하면 마이너스 14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됐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자. 자, 1차 함수가요. 요 정의역에서 최대값 6,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도록 a, b의 값을 정할 때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눈치를 딱 보니까 b 값이 하나는 아니지. 최소 2개가 나오겠구나요.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봤더니 이 1차 함수는 양의 기울기를 가졌는지 음의 기울기를 가졌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요. 직사각형 그리는데 양의 기울기를 가진 경우 그림을 한꺼번에 그리지 말란 얘기야. 대각선을 그리더라도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음의 기울기를 가진 경우 이렇게 2개로 나눠 그리셔야 편해요. 2개 같이 섞어 놓으면 정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요 점의 좌표 쉽게 맞바로 쓸 수 있지?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시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자, 요 점의 좌표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1,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볼까? 요 점의 좌표는 x는 작고 y는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3, 6. 요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 6이라는 값은요,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지. 그러므로 x자리에 1 대입하면 얘는 뭐랑 같다? a 플러스 b랑 같네요.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b랑 같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a 플러스 b는 6이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라는 두 개의 식이 나오네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야? b지.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 여기에다 곱하기 몇? 3 해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즉 3a 플러스 3b는 18이라고 적고 두 식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4b는 14라고 나오네요. 결국 b의 값은 몇이 나온다? 2분의 7이 나온다 라고 하나 구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조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될 테고 1 대입하면 얘는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6이야. 그런데 b값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곱하기 3 하겠습니다. 3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2.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하면 4b는 마이너스 6 나오네요. 결국 b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자, b의 값 두 개를 더하래요. 즉 여기에 보이는 얘랑 더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함수값과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빠르다. 자, 그러면 드디어 1차 함수 넘어가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2차 함수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2차 함수죠.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가르치기 전에 선생님이 가장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2차 함수의 표준형의 식을 쓰면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입니까?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m. 이 녀석을 포함한 식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m. 그래서 꼭지점은 n, n이고요. 자, 대칭축의 식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대칭축의 식은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x는 요 말만 붙이면 되니까 x는 m 나오겠네요. 자, a가 0보다 큽니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습니다. 뭐다? 위로 볼록이다예요. 자, 요것이 우리가 배우는 가장 복잡한 형태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얘를 아는 상태에서 얘를 보면 엄청 쉽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꼭지점 보면 와, 제곱으로 묶여있는 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0. 그리고 얘가 들어간 식 전체를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대칭축의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x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 봤더니 0,0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대칭축의 식이 x는 0인 즉 y축인 포물선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당연히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린다예요. 자, 그리고 3번 절대값 a가 클수록 대칭축 쪽으로 좁혀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란 식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더 대칭축 쪽으로 좁혀져 있는 이 식이 y는 2x의 제곱, 이 식이 y는 3x의 제곱이 될 거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퍼지만 이 식은 뭐가 되겠어?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거란 얘기지. 자, 음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녀석이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펑퍼짐한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다예요. 그래서 대칭축, 이 대칭축 쪽으로 좁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붙은 절대값이 어떤 경우에 크면 클수록 붙여지고 작으면 작아질수록 멀어진다. 요 얘기를 3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 있는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 미리 했는데 설명을 또 해야겠구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복잡한 형태의 표준형의 식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얘는 뭐냐? 자,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이런 표현이 보이죠? 자, 수학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녀석들이 붙는 건 전부 다 평행 이동의 표현이에요. 혹시 선생님이 어제 평행 이동 좀 설명했습니까? 아니요. 와, 이번에서 평행 이동 설명 전혀 안 했나요? 네, 그렇군요. 네, 평행 이동에 대해서 좀 이동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아예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프 나오는 건 전부 이동을 가지고 난이도를 높여요. 이동, 절대값, 가우스, 문자상수 이런 걸로 높여. 근데 기본이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이 이동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 그 밑에 여백 많지? 그 페이지 밑에 여백에다가요. 중학교 과정에 중학교? 아니야. 도용이동 너희들이 교재를 안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우선요.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단원 배우기 전에 우선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이동 딱 크게는 2개, 섬세하게는 5가지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이동은 볼랑 2종류의 이동이 있다. 첫 번째,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과 두 번째, 대칭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다 해요.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로 나뉘어지냐면요. 꼴랑 점 하나로 이동시키는 이동과 식 전체 중 어떤 xy의 관계식을 또 다른 xy의 관계식, 그래프 전체를 또 다른 그래프로 이동시키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동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5가지 내용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동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은 보통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A, B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자, 평행이동 얘기해보자. 그냥 그림만 잠깐 보십시오. 평행이동의 뜻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2, 1이라는 이와 같은 점이 있는데 얘를 선생님이 이동을 시킬 거다. 이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X축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볼펜통 막 묻혀서 X축을 중심으로 접어서 문질러. 그럼 볼펜통이 여기로 묻어 나오겠지? 이게 X축 대칭이에요. 그럼 Y축 대칭하면 다시 이쪽으로 접어서 문지르면 볼펜통이 여기 묻어나오겠지? 이게 Y축 대칭이에요. 선생님 그럼 원점은 중심으로 문지르면 됩니까? 원점은 점이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어. 왜? 경우가 너무 많거든. 뭔 그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은요. X축 대칭이든 Y축 대칭이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만 해준 결과가 바로 원점 대칭이야. 즉 Y축 대칭 후에 X축 대칭을 해도 되고 X축 대칭을 한 후에 Y축 대칭을 해도 된다. 이게 원점 대칭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대칭이동은 알겠는데 평행이동이라는 건 왜 평행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평행이동이 궁금해요. 자, 평행이동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2, 1이 있는데 얘를 이동시킬 건데요.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하게 3만큼, 아이고 몇만큼? 3만큼. y축에 평행하게 2만큼.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은 이동인데 x축과 y축에 평행한 상태로 이동을 시키는 거. 이런 이동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시킬 때를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결과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2에다가 몇만 더해주면 되겠다? 3. 플러스 3만 해주면 되겠다. 요거 좀 반대로 쓸까?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y좌표에다가 또 뭐만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만 붙여주신 결과 바로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을 평행이동시킬 땐 되게 쉽다. 이와 같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앞으로 선생님이 수학을 이렇게 쓰면 전부 평행이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앞의 좌표에 플러스 1을 뒤에 있는 좌표에 마이너스 3을 해주세요. 이 얘기에 불과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3. 이게 점을 점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의 전부예요. 특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하라면 더해주라면 더해주고 빼라면 빼주고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됐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식을 이동할 땐 좀 상황이 다르니까 엄청 달라져요. 이 식을 이동할 때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식을 이동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 덩어리 식이 있어요. 얘를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선생님, x 화살표 1을요? 그건 아니고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2. y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는 y 대신에 뭘 대입한다? y 마이너스면 뭐야? 플러스지. 플러스 3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결국 y 플러스 3은 f의 x-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 이것이 바로 식을 다른 식으로 평행 이동할 때의 핵심이에요. 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은 평행 이동은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할 때하고 그래프 전체를 또 다른 그래프로 이동할 때가 개념이 완전히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져. 맞나?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너희들이 어떤 새롭게 변화된 식을 봤는데 그 식에 이렇게 더하기며 빼기며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얘는 전부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더하기며 빼기며 전부 평행 이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x축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대칭할 때는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점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 자, 선생님 앞으로 x축 대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x축 대칭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어떤 일이 한번 생기나 볼까? 여기 x, y가 있었거든? 얘를 x축 대칭하면 점이 여기로 오겠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오, 선생님 얘는요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자, y축 대칭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있습니다. 얘 y축 대칭하면 몇 콤마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x, y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원점 대칭 있습니다. x, y가 있습니다. 얘는요 원점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 오게 돼요. 됐나? 자, 근데 얘는 뭐야? 선생님이 앞에 적어놓은 얘는 전부 다 점 하나로 이동할 때지? 맞아요. 근데 정말 좋은 건 대칭 이동은요.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할 때하고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가 똑같아요. 원리가. 우선 점부터 외우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애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요. X축 대칭 이런 말 나오면 영화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제목이 뭐라고? X축 대칭이야. 등장인물은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주인공이 누구겠어? X겠지. 왜? 영화 제목이 X축 대칭이니까. 얘는 주인공이야. 얘는 X트라야. 그럼 주인공은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 나 주인공이거든? 내가 얼마나 콧대가 높은데 난 안 바뀌어? 이래. 근데 힘없는 X트라인 Y는 어때? 바뀌는 거예요. 난 Y니까 바꿀게 이러는 거예요. 자, Y축 대칭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Y가 주인공이니까 Y는 안 바뀌고 X트라인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이라는 영화를 찍으면 주인공이 원점이지 원점. 얘도 주인공이 아니고 얘도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하냐? 예, X의 부호도 주인공 아니니까 바뀌고 Y도 X트라니까 바뀌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요걸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대칭이동은요. 종류는 되게 많기는 한데요.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와 식을 식으로 이동할 때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Y는 fx라는 식 전체를 선생님이 x축 대칭시킬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Y는 fx라는 식 전체를 Y축 대칭시킬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X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요. 원점 대칭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식 전체를.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식 Y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지. 자, 이 식도 Y에 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우린 여기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아, 이런 식에서 fx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다? y 거다예요. fx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다? y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됐나? 예. 여기 있는 건 너희들이 배워야 되는 중1, 중2, 중3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나오는 도형 나왔다 하면 등장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기 때문에요. 완벽히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정한양 좀 잠 좀 깼어요? 예, 너무 피곤하면은 수업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도 피곤하면 선생님 저 그냥 5분만 잘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엎드려 주무시다 일어나서 수업해도 돼요. 1시간 내내 정신없이 졸 거면 5분 자고 듣는 게 나아. 알겠죠? 네. 자,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도 되지? 지워도 되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 x-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이 그래프는요. 어떤 그래프였냐면 원래는 y는 ax의 제곱이란 그래프였어요. 그런데 x 대신에 x-m이 들어갔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 플러스 n 넘어오면은 y-n이죠. 맞아요. 즉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식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y-n을 대입하고
x라는 문자가 들어간 자리에 전부 x-m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 식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와, 얘는 원래 어떤 식이었어? y는 ax의 제곱이란 식인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지. 자, 얘는 선생님이 지금 n만큼 이래서 반대로 불렀지. 방. 얘는요 그대로 불렀지. 그대로인데 이렇게 쓸게. 어제 방긋방긋 해줬었나? 딴반에서 계속 방긋방긋거리고 살고 있구나. 되게 많이 했거든 요즘에. 근데 그렇군요. 이거 모르겠구나. 자, 우선 그냥 방긋이라고 적어놓고요. 요 방긋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y는 fx라는 식이 있었던 거야. 얘를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y-n은 f의 x-m이라는 식이 되겠지. 즉, 이 식은 y 밑에다 쓸까? 이 식은요 y는 f의 x-m 플러스 n이라는 식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m 나왔는데 m이라고 읽어줬어요. 여기 플러스 n 나왔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줬지. 와, 얘는 반대로 읽어줬고 얘는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라고 방긋 이렇게 바꾼 거야. 알겠습니까? 방긋 방긋 방긋. 되겠나?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y는요 3x-2의 제곱 플러스 7이라는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원래 얘는 무슨 식이었다? y는 3x의 제곱이란 식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반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7만큼. 그대로 읽어주셔야 돼요. 반대로 그대로의 방긋이야. 되겠습니까? 평행이동한 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얘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막 세제곱, 네제곱 다 확장시킬 수 있어요.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5에 5제곱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무슨 식이었어? y는 마이너스 7x의 5제곱이라는 식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다. 요렇게 막바로 보자마자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모르겠지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요. 주어진 식 뒤에다가 그대로 n을 맨 뒤에 더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해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m 콤마 n이다. 대칭축의 식은 몇이다? x는 m이다예요. 그 이유는 뭐야? 원래 이 녀석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는데 0 콤마 0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점을 점으로 이동할 때 그냥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오, 얘는 평행 이동한 식이구나. 자,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개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지 잘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있어. 어떤 그래프?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를 무지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미적분 문제를 풉니다. 자, 이때는 또 되게 잘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있지. 무슨 그래프? 절대값 말고 가우스 기호가 붙은 그래프를 되게 잘 그리셔야 돼요. 즉 절대값과 가우스는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기호기도 하지만 이걸 빠르게 잘 그리면 그만큼 수학에서 점수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절대값 기호